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피셜 영상으로만 계속 찾아뵙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티아고 실바입니다. 사실 티아고 실바가 가장 늦게 촬영이 됐고 그 다음이 칠렐이고 그 다음이 하베르츠인데 티아고 실바가 먼저 나갈지 하베르츠가 먼저 나갈지 칠렐이 먼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7회는 나갔을 겁니다. 제가 이걸 녹화하는 기준이면 아마 7회는 나갔을 거고, 지금은 하베르츠와 실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먼저 보게 되신다면 결국 실바가 하베르츠보다 먼저 온 것 같습니다. 어쨌건 티아고 실바의 오피셜입니다. 7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피셜 이제 금액이 나오고요. 티아고 실바 같은 경우에는 주급 정도만 나오겠죠. 주급 정도만 나오고, 그게 변화가 없다면 그냥 설명을 드릴 거고 자막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는 금액과 오피셜 금액이 다르다면 이거를 따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를 시와 같을 시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오피셜 설명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크게 없을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티아고 실바의 영입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실바는 일단 이적료가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FA로 풀렸기 때문에 이적료는 없지만 어쨌건 주급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 4억 중후반에서 5억 정도를 수령하는 꽤 고령의 수령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에서 그대로 온다 그러면 너무 높은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페이컷을 감당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2억에서 3억 사이가 되는 금액이 유력 기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이 얼마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티아고 실바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빗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력이나 뭐 중요도 이런 건 필요도에서 얘기를 드리겠고, 여기서는 가격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려볼게요. 티아고 실바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티아고 실바는 굉장히 밀란 때부터 시작해갖고 파리 생제르맹, 이제 현재 첼시까지 정말 좋은 클럽들을 다니고 월드컵, 뭐 챔피언스 리그 이런 경험을 쌓았던 굉장히 걸출한 베테랑 수비수입니다. 현재로서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의 영입이 2억에서 3억 사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 5천에서 6천 주급을 받는, 만약에 이적료를 얼마를 쓰든 2억 5천에서 6천을 받는 수비수라 그러면 꽤 걸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선수들은 아직까지 포텐이 터지기 전에 데리고 오는 수비수일 확률이 높고, 요즘은 이적 시장에 이적료도 많이 늘었지만 주급도 많이 뻥튀기가 됐거든요. 옛날 선수들이 받는 것보다 많이 뻥튀기가 됐는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터지기 직전이라든가 한 시즌 정도 터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잘 될지 안 될지가 뭐 걱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이적을 하면 잘 안 될 확률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티아고 실바처럼 꾸준히 준수한 활약을 해줬던 선수를 데리고 온다는 건 그런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는 굉장히 준수한 영입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억이었다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받고 있는 돈으로 그대로 줬다 그러면 절대 잘 된 영입은 아니지만 2억에서 3억 사이, 그러니까 요즘 캉테가 지금 4억 초중반을 받고 있거든요. 최대 한 4억 5천에서 6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반절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1, 2년 후에 폼이 떨어질지라도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영입이었습니다. 가격 측면은 이렇고요. 필요도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가격을 미리 봤던 이유는 가격이 이렇다면 이만한 자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바는 수비 조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커맨더형 수비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마나 루디거 같이 앞선에서 끊으려고 파이팅 있게 나가고 좀 더 거칠고 발 빠르고 피지컬로 수비하는 파이터형 수비들과는 조합이 또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의 영입은 굉장히, 첼시가 커맨더형, 뭐 파우토레스라든가 긴터라든가 이런 유형들, 덩크라든가 이런 유형들을 찾고 다녔던 이유가 주마랑 루디거의 짝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커맨더형으로 키울 수 있는 크리스텐센에게 경험치를 조금 줄 수도 있고요. 여러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14-15 시즌에 존 테리가 34살, 5살? 그쪽 나이로, 영국 나이로 한 34살, 5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전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활약상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활약상을 해서 오히려 짝이었던 케일이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물론 케일 잘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활약만 해줄 수 있다면, 티아고 실바가 폼이 내려왔기는 하지만 여전히 준수한 탑급의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폼만 보여줄 수 있다면
1년 정도 사용하는 거. 존 테디는 그 이후로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1년 정도만 제대로 그 폼을 보여줘도 첼시가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조직력을 갖춰나갈 때 연착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티아고 실바는 FA로 영입되고 나이도 많지만 정말 그 정도 활약만 해줄 수 있다면 뭐 베르너든 하베르츠든 치레리든 앞으로 영입될 선수가 누군진 몰라도 티아고 실바가 그런 활약을 해주면 가장 대박의 영입은 티아고 실바가 될 겁니다. 게다가 무슨 아스필리쿠에타가 주장에서 밀려나고 티아고 실바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아스필리쿠에타는 주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리더십이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선수들이 과열됐을 때 통제하는 것도 조금 약하고 어필하는 것도 조금 약한 느낌인데 리더십이 좋고 아무래도 주장 경험이 길게 있었던 티아고 실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해외 팬들, 국내 팬들의 의견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선수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팀의 공헌도 꼭 나이만으로 주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21살의 파브레가스가 아스날에 주장을 했듯이 약간 공헌도를 중요시 보는 저로서는 티아고 실바보다는 아스필리쿠에타가 그대로 주장을 맡고 실바가 부주장 정도를 맡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수비의 리더십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램파드라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면 피로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수비 리더십도 인정을 하는 거고 실력도 제가 봤을 땐 뭐 탑급에선 좀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좋은 활약을 해주는 준수 이상, 여전히 탑급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최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수비수를 FA로 데리고 왔다는 건 필요도 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고 보드지는 또 한 번 협상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영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상 티아고 실바는 FA로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첼시로 역제안했다 그래서 불과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확 당겨진 영입이기 때문에 치렐이라든가 하베르츠보다는 조금 짧은 느낌, 발빠르게 데리고 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FA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텐션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건 저한테도 행복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첼시가 공격 보강은 옛날부터 좀 잘했거든요. 뭐 플리식이라든가 모라타라든가 잘 되던 안 되던 계속해서 거액을 들여서 잘 사오는 느낌이었는데 유독 이 수비수, 골키퍼는 뭐 No! God, please, no! No! 골키퍼는 거액을 들여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수비수에는 유독 거액을 들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알론소도 그렇고 에메르송도 그렇고 뭐 주마 크리스텐센은 원래 있던 선수들이고 뭐 루디거 정도?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목돈을 안 쓸까 했는데 요번에는 목돈을 쓰지 않더라도 치렐과 티아고 실바를 데리고 오는데 어쨌건 5천만 파운드에서 끝이 난 거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잘만 쓴다 그러면 많은 돈 안 써도 되죠. 어떤 팬이 팀이 돈을 많이 쓰길 바라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적 시장이 미쳐 있으니까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야 좋은 선수가 오니까 좀 돈 좀 투자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만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뭐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베르츠 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끝났다라는 걸 느껴지시죠? 저도 끝났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베르츠 것마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영상까지 다 준비를 해놓을 만큼 하베르츠도 메디컬 테스트 정보만 남기고 세부 조율만 남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제 오피셜 영상만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전 그거면 됩니다. 마리나 그라노브스카이아가 바쁘면 바쁠수록 앙크도 바쁘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편집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절대 나쁜 영상을 준비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제 선 안에서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리나가 좀 더 바쁘면 제가 뭐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상을 계속 공급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첼시 영상으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적 시장 딱 들어와 보니까 첼시 영상만 하더라도 조금 버거운 수준입니다. 오피셜 영상만 벌써 이번 주에 3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메시도 연관이 돼 있었고 뭐 사르 얘기도 있었고 매냥 얘기도 있고 저도 알아보고 싶거든요. 막 선수를 모르는데 맞아요 뭐 그 선수 좋다고 하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충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르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자세히 찾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요번 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르나 매냥이 뭐 그렇다고 급속도로 지금 딜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르 같은 경우에는 FA로
데리고 와도 임대 갈 확률이 높은 직전감보다는 좀 차후를 노리는 선수인 것 같고, 매냥은 딜이 그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이 먼저잖아요. 오피셜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회 영상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고, 지금 전에 영상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도 지금 요번 주 들어서만 한 100분, 200분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생방송에서 약간 나만 알고 싶은 앙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칭찬이겠죠? 뭐 어디 내놓기 부끄러우신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퀄리티와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는 앙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저는 텐션은 바꾸지 않고 여전히 초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곳저곳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베르츠 나마타.